오늘의 이야기는 그 저번 시간에 한 얘기인데 제가 감수했던 러블리 호러블리 있잖아요. 그 드라마를 약간 어떻게 감수하게 됐는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도 약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가 막 잘 되진 않았어요. 궁금해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럼 "차쌤은 그 드라마가 잘 될 줄 알고 했어요? 안 될 줄 알고 했어요."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피디님이 오셨거든요. 피디님이 이제 오셨어요, 저한테. 이제 드라마를 하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도 안 해 줬어요. 전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방영이 되는 게 아직 아니니까 뭐 대회비 같이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뭐 자세하게. 그래서 뭐 "출연자가 누구냐?"라고 봤거든요. 출연자가 박시우였잖아요. 박시우고 그 작가님 사주도 보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드라마가 이제 물어봤죠. 그 피디님이 "이거 잘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정해진 배우는 박시우 씨밖에 없었어요. 박시우 씨밖에 없었고 여배우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작가님이랑 그 드라마 작가님이랑 박시우 씨 사주를 보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했거든요. 솔직히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완전 중간은 없어요. 완전 쪽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감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주인공들을 되게 구하기가 힘들어하셨어요, 여주인공들을. 여주인공 캐스팅에 난항이 있으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박시우 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박은 가지 않았나요? 그래도 아니요. 완전 쫄박이었습니다. 예. 시청률이. 그게 초반엔 잼났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박시우 씨랑 그 작가분 사주 보니까 진짜 잘 되거나 나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여배우 같은 경우도 여러 배우들이랑 접촉을 했나 봐요. 근데 다들 좀 절레절레했던 것 같아요. 유명 배우들이랑 했는데 접촉을 했는데도 여배우들이 다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주도 보고 생각난 배우가 있어서 제가 꽂은 겁니다. 그 여배우 누구죠? 여배우? 최고 시청률 6.2%. 저만 재밌었나 보. 하하. 예. 그 송지효 씨를 제가 추천했어요. 그때 아예 송지효에 대해서 거론도 안 됐을 때. 예. 제가 송지효 씨를 "하면 어떻겠냐." 송지효 씨 사주도 보고 막 그때 그냥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송지효 씨가 진짜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접촉을 한 것 같아요. 저랑 이야기를 나눈 뒤에 송지효 씨랑 접촉하고 그리고 송지효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됐다고 봅니다. 예. 송지효 씨는 굉장히 잘 됐고 그 드라마에서 가장 문제였던 거는 저도 좀 충격 먹었어요. 솔직히 저도 충격 먹었는데 나머지 조연들에서 너무 쇼킹 먹었습니다 저는. 예. 왜냐면 그 피디님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었어요. 예. 그 티아라의 걔 누구예요? 예. 걔 티아라의 그 티아라의 여자애랑 나머지 조연들이 와 다 좀 안타까웠어 솔직히. 예. 그리고 티아라의 걔는 함은정은 와 비중도 너무 높은 거예요. 조연이 아니야. 주연이야 주연. 솔직히 함은정은 거의 주연급이더라고요. 나오는 분량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이기광 나오고도 쇼킹 먹었다니까요. 저는 함은정이랑 이기광이 캐스팅된 거를 저는 예고편 보고 알았어요. 저도 예고편 보고 알았어요. 전 만약에 아니요. 거기서 진짜 별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캐스팅하기 전에 저한테 말을 해 줬으면은 전 솔직히 반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시우랑 함은정, 이기광을 얘기했으면 캐스팅 됐다라고 얘기했으면 전 쫄박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 저는 망할 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쪽박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예. 근데 그 얘기를 쏙 빼놓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 예. 저 진짜 충격 먹었다니까요. 그거 예고편 보고. 그냥 소속사에서 넣은 거 맞아요. 소속사 푸시 맞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 그래서 제가 추후에 연락이 와서 얘기도 했어요. 아 좀 조연이 막 이렇게도 얘기도 하긴 했죠. 근데 뭐 어떻게 이미 다 결정이 났는데. 왜냐면 저한테 그 상담 왔을 때 박시우 씨는 그냥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처음 왔을 때 "혹시 박시우 씨는 못 바꿔요? 남자 주인공은 못 바꾸나요?" 라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도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박시우 씨는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예. 차쌤은 조연이 누구였으면 좋았을까 생각해 놓은 배우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배우들만 아니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심했어요. 제 생각에는. 사주도 별로고 배우 사주도 아니었던 것 같고 제대로. 그 역할이랑 맞지도 않고 좀 그랬었죠. 왜냐면 그 PD님이 결국에는 자기 고집대로 한 거죠. 원래는 그 상담이라는 건요.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바뀌잖아요. 이 사주라는 게 그래요. 상황이 우리 인생은 계속 바뀌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원래는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예. 조언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결국에는 지 생각을 다 담아 보통 사람들은. 제 조언 한 번 듣고 말은 제 조언은 한 그 비중을 한 10% 20% 듣고 결국엔 나머지 80-90% 는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 PD님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남주를 못 놓았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남주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쳐야 돼요, 남주는. 남주는 어쩔 수 없이 쳐도 그 조연은 저도 쇼킹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PD님이 또 그 당시 때 또 이 촬영하면서 실수를 해 가지고 그때 막 실검 1 위도 하고 막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촬영 초반 방영분들은 되게 연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출 뒤에가 좀 많이 무너졌어요. 예. 뒷부분이 무너져서 그것까지도 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럼 차쌤은 어디까지 어떻게 감수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주인공들 거기서 생년월일이 좀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년월일 제가 택일 날짜까지 뽑아 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점쟁이가 하는 대사를 제가 거의 그대로 썼습니다. 아예 대본을 썼어요 아예. 원래는 감수면은 그냥 뭐 맞냐 틀리냐 이 정도만 하는 건데 아예 제가 대사를 완전히 좀 적어 줬습니다 아예. 예 점쟁이 대사를 그대로 적어 줬어요. 한 꽤 그 좀 긴 대사도 제가 적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방영됐어요. 제가 적어 준 대사를. 그래서 그거 보면은 예 제가 제 말투가 나와요. 그 대사들이. 대사들이 제 말투입니다. 예. 차쌤 말투. 거기서 한 게. 그래서 제가 쓴 대사를 거의 틀리지 않고 토시 거의 안 틀리고 그대로 했어요. 그 배우 누구죠? 예 그 점쟁이로 나온 아저씨가. 예. 지금 막 왔는데 무슨 드라마예요? 예 그 KBS 드라마 그 러블리 호러블리요. 예. 그래서 그거랑 뭐 제가 그것까지 다 감수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자막 올라갈 때 제 이름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긴 합니다.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다시 봐 보세요. 예. 저는 솔직히 그
드라마 내용 자체는 예. 예 맞아요. 예. 드라마 자체는 막 크게 나빴다라고 보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땐 제일 나빴던 게 캐스팅. 예 조연 캐스팅. 조연 캐스팅이랑 음 좀 연출력이 뒤에 후반부에서 많이 떨어졌던 거?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봐요. 솔직히 송지효 씨 연기는 전 되게 좋았어요. 예. 전 송지효 씨가 그렇게 그런 연기를 잘할 줄은 몰랐어요. 예. 오랜만에 드라마 했던 거였고 굉장히 그랬죠. 그 이후에 갑자기 송지효 씨가 런닝맨만 하다가 쪼금 더 연기적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갔어요. 예. 그리고 박시우 씨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서도 포기를 못하는 부분이 해외 판권 때문에 그래요. 해외 판권. 아무래도 해외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을 쓰고 싶어 해요, 이미지가 그렇게 썩 안 좋아도. 그리고 박시우 씨는 실제로 되게 잘생기긴 했어요, 제가 봐도. 예. 그래서 저는 박시우 씨랑 송지효 씨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 둘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예. 되게 막 아 그러나요? 혼피의 잠은 명리학 찻샘이라고 나오나요? 지금도? 아. 그래서 저는 그 둘이 되게 어울렸다라고 봤어요. 박시우 씨랑 송지효 씨. 나이도 막 그렇게 차이 서로 안 나고 티격태격하는 장면이나 그런 스타일 자체들도 되게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는데 그 조연들이 너무 말아먹어 가지고 억울하면 저한테 상담 오세요. 이기광 씨, 함은정 씨. 예. 뭐 그거는 좀 그렇다라고 보죠. 저는 그것 때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연이 진짜 조연이 아니었어요. 이기광이랑 함은정이 거의 주연급이었어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예 그렇게 전문 배우가 아닌 사람을 썼다는 거 그리고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약간의 쇼킹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러블리 호러블리의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이래요. 예. 이것 그러니까 쪽박 아니면 대박이다는 그러면 이게 그 촬영 전에는 쪽박 아니면 대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주에서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미래를 바꿨을 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함은정과 이기광을 캐스팅했다라는 것도 '운명을 바꿀 수 있었었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예. 바꿨을 수도 있어요. 최여진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뭐 최여진은 뭐 그렇다 쳐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운명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아직 미래가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근데 대박인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쪽박인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운명에서 딱 거기까지 정해져 있었잖아요. 제가 저한테 왔을 때까지만 해도 캐스팅은 박시우 씨만 돼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간도 있잖아요 원래. 뭐 세상에 뭐 다 대박 쪽박만 있나요? 오히려 중간이 더 많지. 그쵸? 중간이 더 많죠. 근데 중간은 없어요. 그 사주들을 봤을 때는 중간은 없었어요. 그러면 조심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조합을 잘 했으면은 대박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개인의 사주도 쪽박 아니면 대박인 사주가 있나요? 있죠. 있는데 근데 그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게 자기가 얼마만큼 치밀하게 갈 수 있냐의 문제예요. 예. 결국에는 그 배우를 캐스팅한 게 이기광이나 함은정을 캐스팅한 거는요. 얼마든지 PD의 재량으로 좀 독하게 했다면은 자기한테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정도는. 예. 권한이 있잖아요. 만약에 권한이 없는 거는 운명입니다.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권한이 만약에 그게 그분이 PD가 아니었고 뭐 그냥
뭐 연출보다 더 낮은 조연출이라 라든가 아니면은 뭐 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결과가 나왔을 점이라고 보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어쨌든 재량이 분명히 있었다란 말이죠. 그랬을 때 뭐 그냥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건지 아니 어떤 부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본인의 분명히 저는 무리수도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실은. 예. 분명히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PD님이 사실은 어 첫 입봉작이긴 하셨거든요. 처음 입봉작이었어요, 그 메인 PD로. 그래서 물론 뭐 좀 권한이 없었을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주연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주연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조연 뭐 주조연급이긴 하지만 그 두 배우는 충분히 자신의 역량으로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죠. 사람의 운명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구분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 해요, 사실은. 어떤 게 나의 역량이고 어떤 게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구분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의 역할이고요. 예. 보통 사람들은 자기 권한이 그거잖아요.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에 누굴 사귀어야 되나.' 이거 본인 권한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그 사람한테 둘 다 프로포즈를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선택권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유리할 때가. 그랬을 때 본인의 권한이라고요. 거기서 인생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예. 개인 인생에서는 누구와 어울릴지, 의절할지는 본인 의사가 실행될 수 있으니까 명리하면 이런 점에서 유리하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명리에서 하면은 이런 게 유리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쵸. 저한테 왔으니까 기회가 있었는데 중간에 단 한 번이라도 쪼끔 더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었으면 좋겠었는데 물어보질 않으셨어요. 예. 제 생각에는 자존심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자존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거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를 잘 모르고 하신 것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월권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월권 절대 안 하고 항상 되게, 되게 상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고 되게 강력하게 안 해요. 그냥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막 합니다, 그렇게. 그랬을 때 좀 더 편하게 아니면은 정말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고요. 모르겠어요. 한 번이라도 좀 물어봤었으면은 저는 절대 반대를 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리고 아니에요. 뭐 그분이 대박아니 쪽박이라고 해서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그렇지는 않으셨었어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좀 물어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가끔씩 뭐에 홀린 듯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다고 그 이후에 그분을 그 PD님을 뭐 책망할 이유도 없고 제가 오히려 그 PD님이 제일 괴롭고 힘드니까 뭐 전 간섭을 안 합니다. 예. 저는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간섭하거나 사적으로 사주 물어보면요 대충 말해 줍니다. 사적으로 물어보면은 대충 말씀드려요. 예. 왜냐면 그거 어떻게 제가 그렇게 간섭해요. 진짜 제 상담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말하지 않는 이상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돼요. 예.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전 인간관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 좋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스텝이 없었거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쵸. 뭐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락받은 게 이제 "송지효 씨를 캐스팅했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리고 사주도 괜찮아요." 했을 때
그 이후에 "송지효 씨 캐스팅 됐다."라고 얘기 받은 거랑 중간에 대사 한두 번 이렇게 받았던 거, 그리고 추후에도 이제 대사 수정할 때 이렇게 물어봤던 거,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없었다가 "예고편 나왔다."라고 하고 포스터, 이제 그 드라마 포스터가 있는데 "보내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연락받았던 거, 그거밖에 있진 않았죠. 좀 더 진짜 연락을 좀 해 주셨으면 저는 그냥 편하게 도와드렸을 텐데, 예,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죠. 예. 예, 아쉽습니다.